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8세 박선영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이젠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만 집안이 북적이죠. 오늘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꾼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라는 말을 하죠. 저도 그 말을 믿게 된 날이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죠. 나이가 드니 병원 갈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남편은 혈압 때문에 정기검진을 받았고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니 날씨가 제법 쌀쌀했어요. 여보,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까? 그래.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 있다던데 거기로 가보자.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따뜻했고 은은한 커피 향이 가득했죠. 창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제 발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려다보니 작은 가죽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건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주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카페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방금 나간 손님이 두고 갔을 수도 있다고 했죠. 신분증이라도 있나 한번 볼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신분증과 카드 몇 장, 그리고 현금이 꽤 들어 있었죠.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김정혜?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TV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과 이름이었죠. 정의장학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수많은 기부 활동을 해온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지갑 속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은?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어머니였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을 놓칠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너무 놀라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본 게 얼마 만일까요? 아니, 나는 어린 시절 이후로 한 번도 어머니를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8살이던 해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나는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나를 키웠죠.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었어요. 우리 딸 배고프지? 엄마가 고등어 조림 해놨어.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그래? 우리 딸 최고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는 나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늘 따뜻한 손길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어머니와 나뿐이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돈을 벌며 나를 키우려고 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선영아, 우리 조금만 힘내자. 엄마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널 지킬 거야. 응, 엄마, 나도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할게. 그런데 그게 어머니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나를 먼 친척집에 맡기고 어디론가 떠나셨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는 금방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진짜야? 그럼 우리 딸,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나는 어머니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엔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죠.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 후 나는 친척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지냈죠.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도 왜 나를 두고 떠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어요. 엄마는 나를 버린 걸까? 어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니를 잊으려 했던 시간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를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느새 나도 엄마가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머니의 기억은 마음 한구석에 묻혀버렸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우리 딸,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어머니는 내 곁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지갑 속에서 어머니의 사진이 나왔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살아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이 사진을 갖고 있는 김정희 이사장님이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이 사진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지갑 주인 꼭 찾아야겠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김정희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재단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의장학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김정희 이사장님의 지갑을 주었는데요. 아, 정말요? 이사장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재단 건물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로비,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 벽에 걸린 수많은 기부 감사패와 사진들. 내가 이사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천천히 열렸고 나는 드디어 김정희 이사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70대 후반으로 보였고 나보다 몇 살은 더 많아 보였습니다.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단단한 얼굴, 흐트러짐 없는 자세. 하지만 내가 내민 지갑을 받아든 그녀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지갑 당신 것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많이 당황했었어요. 그녀는 지갑을 열어 확인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손에서 사진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사진을 받아들더니 마치 과거의 망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나는 긴장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성, 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진이 이사장님 지갑에 있었던 거죠? 김정희 이사장은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워 나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혹시 아시나요? 어머니는 살아 계시나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딸이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 잘 컸구나.
그래, 어머니는 살아계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셨다고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어머니가 살아계셨군요.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오히려 너를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어.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고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어.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지.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내 어머니에게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어. 심지어 그들은 너를 데려가겠다고 했어.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를 데려간다고요? 그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그들은 너를 담보로 삼겠다고 했지.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나도 생각하기조차 싫어. 내 어머니는 절대 너를 넘길 수 없었어. 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어. 너를 먼 친척 집에 맡긴 후 자신은 흔적을 감추기로 한 거야. 내가 안전해질 때까지 절대 너를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그 순간 그날 밤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나는 그 약속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나셨던 것입니다.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김정희 이사장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셔. 하지만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뭐요?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더니 낡은 편지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도 너를 찾고 있어. 사실 내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년 내게 편지를 보냈어. 내 소식을 알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평범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직접 찾아오지는 못했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어머니를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김정희 이사장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서울에 계셔. 하지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김정희 이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요양병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아프신 건가요? 그래.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잘 살지도 않고 아픈 거야. 그런데 이사장님과 어머니는 어떤 관계신 거죠? 김정희 이사장님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어머니에게 큰 빚을 졌단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빚이요? 그녀는 아주 오래된 깊은 상처를 떠올리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친구요? 그래. 내 어머니와 나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정희 이사장님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우리 셋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이였어. 셋이라면? 그래, 너희 아버지까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와 김정희 이사장님, 그리고 아버지까지 셋이서 친했던 사이라는 것입니까?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했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내 친구였던 내 어머니를 선택했지. 나는 그걸 받아들이는 척했어. 친구니까. 하지만 나는 결국 내 어머니를 질투했어. 김정희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어머니의 삶이 망가졌어. 저는 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망가졌다고요? 김정희 이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배신했어.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배신이라니요? 그녀는 눈을 감고 아주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 어머니는 빚에 시달렸어. 나는 도와줄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나는 도와주지 않았어.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왜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이제라도 그녀가 모든 걸 잃어보라고. 그래야 내가 그녀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 비열한 생각을 했어.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외면하신 겁니까? 그래. 김정희 이사장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때 내 어머니를 도울 수 있었어. 그런데 오히려 그녀를 더 절망에 빠뜨렸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저를 떠나신 것도 그때 이사장님이 도와주지 않아서였습니까? 맞아. 내가 외면한 바람에 내 어머니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 어머니는 널 살리기 위해 떠난 거야. 김정희 이사장님의 얼굴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가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내 어머니를 찾아다녔어. 그리고 결국 다시 만났지. 하지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만나야겠네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어머니께 가야겠습니다. 김정희 이사장님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 어머니는 5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셨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머니를 찾을 차례네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또 다른 반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병실 앞에서 한동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50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이 반쯤 열린 병실, 그리고 창가 쪽에 앉아있는 작은 뒷모습. 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분이 어머니였습니다. 흐트러진 은빛 머리칼, 마른 어깨, 그리고 유난히 왜소해진 몸. 제 기억 속 어머니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짓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너무도 약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께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영이? 어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네, 어머니, 저예요. 선영이에요. 저는 달려가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바라보며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예요, 어머니. 저 선영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딸, 내 새끼? 어머니께서는 마치 꿈을 꾸듯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선영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 됐어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손을 움켜쥐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올 수 없었어. 내가 살아있을 리 없어.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는 숨을 헐떡이며 손을 휘저으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했어. 내가 다시 찾으러 가면 널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했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이사장님께서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이사장님? 어머니께서는 김정희 이사장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벌벌 떨며 힘없이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저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이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죽었다고 말한 사람이야.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정희 이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오열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했어.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김정희 이사장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정희 이사장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호요? 내 어머니는 너를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게 위험했어. 너희 어머니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만약 그녀가 널 찾으러 간다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어.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죽었다고 말하신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 어머니가 널 찾지 않도록 해야 했어. 그래야 너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최선이라니요. 그게 어떻게 최선입니까? 어머니께서는 50년 동안 저를 잃어버린 죄책감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요. 김정희 이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나도 후회하고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후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와 저는 5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진실을 말씀하셨더라면 어머니께서는 저를 찾아오셨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내 딸, 내 선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50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몰랐기 때문에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꿈이면 깨고 싶지 않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꿈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 매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6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기다렸는지, 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으로 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김정희 이사장님께서 요양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너무 많다. 정희야. 김정희 이사장님께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죄책감 속에서 살아. 김정희 이사장님께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어머니께서는 김정희 이사장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딸을 다시 찾아준 것만큼은 고맙게 생각할게. 김정희 이사장님께서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몸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 곁에서 책을 읽어드리고 함께 사진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더 이상 헤어지지 말아요. 어머니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이번 생에서는 너무 늦게 다시 만났지만 다음 생에서는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하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항상 어머니 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끝내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났으니까요.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라도 우리는 다시 서로를 찾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찾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원망해왔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리운 사람, 미처 풀지 못한 오해,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기 내어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용서한다고 먼저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제 이야기처럼 기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